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늑대의 수학 이야기 6번째 시간일 겁니다. 지난 시간 소인수분해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대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설명과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 등을 소개하는 이렇게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감기에 걸려서 코감기,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낫는데 아직까지 좀 상태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도중에 잠깐씩 재채기를 한다든지 마른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조심하도록 할 텐데 혹여라도 그렇게 재채기나 마른 기침이 튀어나오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최대 공약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쓸데없는 게 자꾸 뜨네요. 지워지겠죠?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공통적인 약수를 뜻하죠. 최대 공약수. 그 얘기는 가장 큰 공약수라는 소리는 그냥 공약수에 대한 소리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그냥 공약수, 공통적인 약수. 공통적인 약수, 그러니까 공약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죠. 1, 2, 3, 4, 6, 12. 그 다음에 24의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역시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우리가 12와 24 정도의 약수는 이렇게 바로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12의 약수들 6개가 있고 24의 약수들 6개가 있는데 아니 24 약수는 8개죠.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공통적인 약수가 있어요. 즉 12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24의 약수인 경우 12의 약수이면서 24의 약수 계속 동그라미 쳐나가 볼까요? 3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최대 공약수, 그 이전에 공약수라는 개념을 역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배운 겁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12와 24의 공통적인 약수, 그러니까 12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24 약수인 아이들은 저 위에 동그라미 친 1, 2, 3, 4, 6, 12가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 가장 큰 공약수는 바로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가 말 그대로 가장 큰 공약수의 의미인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숫자들이 있고 그 숫자들의 개별적인 약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약수들 중에서 공통적인 약수를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공통적인 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약수가 바로 12와 24의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이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수학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없다면 이번에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수학은 단순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수학은 그런 계산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설명하는 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하게 12의 약수, 24의 약수, 그래서 공약수,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공약수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12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12인데 12, 즉 여기서 이 12는 물론 여기 위에 있는 10이랑 같은 12이긴 한데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위에 있는 12와 밑에 있는 24의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여하튼 이 최대 공약수 12 이것도 하나의 개별적인 숫자니까 얘도 분명히 얘 스스로의 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를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요게 12의 개별적인 약수이기도 하지만
12와 24의 공약수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두 자연수의 공약수와 같다. 우리말인데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고 이상하죠, 그죠? 말 그대로. 근데 잘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단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엮여있는 관계를 읽어내는 거, 그 부분이 사실 수학 공부를 이제 진짜로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만 놓고 한다고 하면 우린 그거를 수학이라 하지 않고요. 산수라고 합니다. 산수. 어쨌든 수학은 관계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24라는 숫자가 있고 12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10입니다. 방금 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때 12도 하나의 숫자로서 자기 자신의 약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약수가 즉 12와 24의 최대 공약수인 12의 약수는 12와 24의 공약수와 같다. 이런 관계 자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개념을 또 이야기할 건데요. 서로소라는 개념입니다. 서로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처럼 각 숫자들 간에는 공통적인 약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로소는 뭐냐? 예를 들어서 2하고 7 같은 애들. 얘 약수 1과 2죠. 얘 약수 1과 1과 7입니다. 둘의 공약수는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약수가 1밖에 없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2의 약수와 7의 약수를 놓고 봤을 때 공통적인 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최대 공약수이기도 하죠. 이처럼 공약수가 또는 최대 공약수가 1 하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의 숫자들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2도 소수고 7도 소수라서 소수만 쓴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고요. 소수가 아닌 25랑 합성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2의 약수는 1, 2, 25 약수는 1, 5, 25란 말이에요. 그럼 역시 공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2와 25도 서로소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한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성질, 그리고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인 서로소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최대 공약수의 활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